피부 생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그 피부 생리와 비교해서 그게 관련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오늘은 주름 완화 및 개선, 피부 생리의 이해와 관련되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이론은 기능성 화장품하고 연계했을 때 주름 완화 및 개선, 피부 장벽 회복, 튼살 도움, 이렇게 여드름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드름은 모발이나 피부나 다 공통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업 진행하면서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는 우리가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 이렇게 할 때는 의약품에 해당했죠. 그러나 현재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룰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미용사들이요. 지금은 이제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주름 개선 및 완화, 피부 장벽 회복 등이 화장품 범주에 들어오면서 맞춤형 화장품이 부상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맞춤형 화장품은 저희 언제 개설됐냐면요. 작년이죠. 2020년 3월 14일 1차 맞춤형 조제관리사 1차 발표가 나서 바로 그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이 부상됐다는 것은 기능성 모든 것을 다 화장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과거의 의약품에 해당하였던 뭐 아토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아토피 하면 피부 장벽이죠. 피부 장벽은 뭐가 생각나세요? 피부 생리 이에서 각질층이죠. 각질층 내에 무엇이 그 손상됐다는 뜻이죠. 세라마이드가 딱 생각나죠. 이렇게 해서 단답형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드름 하면 무엇이 생각나세요? 피지 가다 이렇게 생각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드름 하면 곰팡이균, 그 다음에 모공 헤드, 뭐 블랙 헤드, 화이트 헤드,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아크네, 여드름에는 박테리움 아크네에 의해서 여드름이 발생하죠. 그럼 탈모는요? 탈모는 피부에 관련된 겁니까? 모발에 관련된 겁니까? 모발이죠. 그러면 아토피나 여드름은 어디에 관련됐다고 봅니까? 피부에 관련돼 있죠. 그럼 우리가 미용사들은 피부 미용사가 있고 모발 미용사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 사용하는 화장품을 맞춤형으로 조제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제, 관리사. 그래서 전문 영역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럼 기능성 화장품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뭘 대상으로 해요? 결국은 피부를 대상으로 하고 결국은 모발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 관련되어 있는 생리라든지 피부의 색이라든지 피부 유형이라든지 상태를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발에 관련되어 있는 모발 색이라든지 모발의 생리라든지 모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만이 기능성 화장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학습 목표는 피부 구조에 따른 생리를 알고 기능성 화장품 역할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피부 표피의 중증 상피 세포 각각의 기능을 알고 주름 개선 및 완화에 대한 성분을 적용할 수 있다. 주름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키워드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챙겨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얼마나만큼 알고 있는가를 알고 자기가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표피에 중증 상피 세포가 있죠. 그럼 조금 전에 각질층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 중증 여러 개의 층이 제일 위에 있는 피부 껍질 세포가 여러 개의 층이 있다는 뜻이죠. 각질층 다음에 뭐 있어요? 우리가 두꺼운 피부 같으면 투명층이 있을 거고, 그다음 가립층이 있을 거고, 유곡층이 있을 거고, 기저층이 있죠. 그 각각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름 개슴이 완화에 된 성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자, 여기서 주름 개선이라는 것은 물론 얕은 주름도 있죠. 잔주름, 얕은 주름, 그 다음에 깊은 주름. 결국은 주름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깊은 주름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럼 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피층. 그럼 진피층에 누가 있어요? 어떤 섬유들이 있어요? 콜라겐, 엘라스틴, 그다음 세망섬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섬유화 세포에서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기질세포가 있죠. 히아루론산 이런 거지. 기질섬유들이 있는 거죠. 그럼 각각 기능도 알고 주름 개선하려면 그 주름 개선에서 주름을 개선시킨다. 주름이라는 것이 뭘까? 윙클, 이렇게 했어. 윙클리. 자, 주름. 이 하나의 단어를 가지고 그 키워드를 찾아가면서 그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 피부 지질이라고 했죠. 그럼 피부 지질에도 몇 가지가 있지? 피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질이 있을 거죠. 그러면 피지막, 피지막의 지질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각질층에서 지질이 있죠. 그건 지질. 각질층 지질은 아까 세라마이드죠. 인지질, 그죠? 그래서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피지막 자체는 어떤 피지이고, 세라마이드가 그게 각기층의 지질,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죠. 인지질은 어떤 구성 물질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점차적으로 모든 확장시켜서 이해하면 이렇게 키워드가 쭉쭉 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그냥 단순한 학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들한테 저희들은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는 그 성분들을 고객들한테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런 설명들을 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는 거죠. 익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지난번 수업에서는 피부 생리에 대해서 좀 그냥 깊이 안 들어갔어요.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을 제가 오히려 이제 뭐 단순한 학습으로밖에 연결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주도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지금 자꾸 진도를 나가면서 앞에 있던 것을 꺼내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또 1장으로 들어가고 2장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자꾸 해야 됩니다. 피부 장벽이라고는 조금 전에 또 얘기했죠. 그러면 세라마이드 하면은 피부 장벽하고 연결시키고 그럼 세라마이드 피부 장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는 뭐 있어요? 천연 보습인자가 있겠죠. 그럼 피부에 수분을 가지고 있는 거는 피지막 내에서도 수분이 있죠. 이건 한선에서 나오는 수분이었고, 피지선에서 나온 피지막. 그래서 피부의 pH, 산성도를 나타내는 것이 피지막이잖아요. 시험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주관식 수임에서도요. 그 다음에 이제, 각질층 지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각질층 지질을 우리가 뭐라고도 부르냐면, 층판가립이라고도 불러요. 층판가립. 라멜라 그레뉴얼이라고 하죠. 그럼 층판가립이고, 수분은 MMF라고 불러요. 천연보습인자예요. 천연보습인자로 된, 그럼 이 두 개, 지질과 MMF를 합해서 뭐라고 불러요? 라멜라 바디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가 케라틴, 각질이라는 겁니다. 그치? 각질도 두 가지가 있죠. 각질층 내에서 노화된 각질이 있고, 그 각질층 내에서 우리가 턴오버 할 때, 주기가 있잖아요. 피부 주기 턴오버가 28일 주기잖아요. 그럼 28일 주기를 갖는데, 이 28일 주기에서 14일 동안 각질층이 쌓여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피탈되는 과정. 에플레이트 피탈되는 과정이 각질
돼 있는 거죠. 그럼 피탈되었을 때 노화된 각지섬유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언어가 갖고 있는 전문성, 이것은 결국 뭐예요? 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언어는. 그럼 튼살 도움이라는 것은, 튼살은 뭐예요? 콜라겐이라는 섬유가 늘어져서 뚝뚝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튼살은 우리가 뭐 임신이라든지 뭐 갑자기 살이 쪘을 때, 많이 갑자기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막 이런 경우에도 형성되는 뭐 유전성도 있고요. 아직까지 기능성 화장품은 인정이 되어 있지 않죠, 식약청에서. 그래서 어떤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부신피지 호르몬과 관계되어 있지 않냐. 진피결합 조직, 콜라겐, 또 보습. 그래서 어떤 그 형상으로 보면 울퉁불퉁해요. 내 정상 피부보다 좀 깔아앉은 상태 같은 살이에요. 그래서 그 밑은 깔아앉아 있고 우리 정상 피부 올라가 있고 만져보면 울퉁불퉁하고, 처음에는 이제 좀 붉게 변해가 있는데요. 그게 조금 지나치면 하얗게 변하는 그런 형태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아직 다 나오진 않았어요. 기능성 화장품이 한 11가지 종류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고, 뭐, 도움을 주는 또 화장품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11가지로 피부 쪽과 모발 쪽으로 나눠지면서 11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하면은 이제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나오겠죠. 피부 유형을 알고 여드름성 피부 완화제에 대한 관리 방법을 성분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큰 키워드, 목차의 큰 키워드가 학습 목표로 결정됩니다. 그럼 이것만 잘 적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다 앞에 우리가 했던 강의 피부 생리 이해와 그게 관련되어 있는 그 자체가, 피부 생리가 무너져서 병리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해서 보조 작업을 하는 거죠. 그 보조제예요, 기능성 화장품은. 그 생리를 복원시켜주는 보조제 역할이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합수 내용 이제 나옵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뭐래요? 기능성 화장품은 화장품과 의약품의 중간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일반 화장품과는 달리 안정성 외에 양리적 효능, 효과를 강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식약청에서는 이렇게 그 심사를 해야 되고, 또 기능성 화장품이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돼. 보고 후 유통 판매할 수 있다고. 기능성 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을 갖고 있죠. 오인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언어를 달아서 이게 우리가 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화장품은 크게 나눠서 한 1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럼 그거 이전에, 유형 이전에 우리가 화장품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나누어서 한 2개로 대별할 수 있죠. 화장품은 기초 화장품이 있고 색조 화장품을 나눌 수 있고, 그죠? 나눌 수 있고요. 또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을 나눌 수 있죠. 그럼 기능성을 제외한 화장품을 일반 화장품이라 할 수 있죠. 그럼 기초 화장품 여러분들이 뭐로 사용해요? 3가지로 크게 나누면 3가지죠. 세정용이 있고요. 피부 조절용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보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정용 화장품, 피부 조절용 화장품, 피부 보호용 화장품.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세부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는 사람이 기초 화장품 뭐 조제 관리사라고 자기가 내세우기는 굉장히 힘들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색조 화장품에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어떤 거냐?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이 있고, 베이스 메이크업 화장품이 있고, 포인트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분류들을
하다 보면, 아, 내가 다루는 부분이 이렇게 광범위하구나. 이게 할 거리가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게 조직관리사라는 자격증만 취득해서 뭘 해야 될지, 이런 그 디테일을 다 놓쳤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 세세하게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럼 세정용에서는 우리가 세안용도 있을 거고요. 얼굴, 그 다음에 세발도 있겠죠. 머리 감는 거. 그리고 전신관리 세정도 있겠죠. 전신관리 세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안할 때도 각질 제거도 있습니다. 각질 제거용 세정도 있지. 이렇게 분류가 세정용 안에서도 굉장히 또 다양한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왜 이렇게 종류들을 나누는지를 조금 이따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피부 조절용에서는 수렴 화장수, 산성 화장수 있고 유연 화장수가 있죠. 그 피부 조절용은 피부 조절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내 피부가 pH가 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씻어내잖아요. 아까 세정용으로 씻어낸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산성에 산성을 넣으면은 잘 안 씻어지죠. 그러면 알칼리성이나 중성 쪽으로 가서 씻어낼 거잖아요. 그럼 내 피부 자체가 순간적으로 뭐가 돼? 알칼리화 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각질도 들떠 있고, 그죠? 또 막 문지른다든지 이랬을 때 민감해져 있고. 이래서 피부를 어떻게 해요? 안정성 있게, 안정한 차분하게 깔아앉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피부 조절용 화장품이죠. 그래서 수렴성이라든지 유연성이라는 게 산성이나 알칼리성 이렇게 화장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피부 보호용에서는요, 이제 피부 보호용 화장품에서는 로션이나 크림, 이게 피부 조절용에서는 화장수죠. 화장수가 있어요. 보호용에서는 로션, 크림제라든지 로션제라든지 그다음에 에센스, 우리가 세럼이라고 하죠. 뭐 영양이 혈청 영양이 가장 많이 들었다 해서 세럼이란 말, 에센스라고. 네.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이것까지가 이제 피부 보호용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화장품 유형이죠. 베이스 메이크업에서는 여러분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베이스, 파운데이션, 파우더. 그 다음 포인트는 아이섀도우, 뭐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립스틱, 브러셔, 뭐 이런 종류들이 메이크업 베이스죠. 자, 이렇게 화장품을 분류해 봤을 때, 이 세안용 만약에 폼 클렌징이라든지 이런 것, 폰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클렌징 굉장히 다양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 많은 화장품 내에서는 보통 우리가 하나의 제품 한 가지의 제품에도 보통 성분이 20개에서 한 50개 정도는 들어가요. 20가지 정도는. 성분 자체, 원료, 성분이. 그럼 이게 다 좋은 제품이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최소 화장 단계를 보면 화장하는 단계 우리 5단계거든요. 최소로 하는 것도 5단계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최소로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세정을 빼더라도 화장하는 단계만 가지고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세정을 빼더라도 어떻게 들어갈 것 같아요? 스킨 바르고 화장수 발라야 되죠. 스킨 바르고 에센스나 크림이나 에센스는 이제 농도가 짙은 거죠. 크림은 에센스보다 농도가 옅은 에센스 바르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바르죠. 최소한으로 우리가 화장을 한다도 그럼 자외선 차단제 안에 이미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베이스 아까 베이스 메이크업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여기 또 크림이나 에센스나 좋은 종류들의 세럼 종류들이 또 들어갈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러고 나서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이제 색조 화장하는 거죠. 색조 화장, 포인트 화장 들어가고 또 메이크업 들어가고 베이스 메이크업 들어가고 이게 최종 단계인데 여러분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화장하는 단계가 몇 가지인지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스킨, 로션, 에센스, 아이크림, 에센스,
뭐 무슨 크림, 뭐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 다 바른다면 결국 내 피부는 어떻게 될까요? 이 많은 성분을 수백 가지를 성분을 바르게 되는 거죠. 이제 최대한으로 줄여야 돼요. 화장품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면 줄이면 아무거나 줄이면 되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한테 가장 적정한 것이 뭔지 화장품에서 그걸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많이 써보는 사람이 누구 계세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들이에요. 결국은 많이 써본 사람들이 남한테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알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써서 현장에서 많이 떼어요. 야성이 돼야 돼요. 지성 책상에 앉아갖고 이거가 아니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현장에서 많은 활동과 많은 공부를 통해서 고객한테 또 바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하나하나를 다 정말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그렇게 많이 못 나갈 것 같아요. 이왕이면 한 개 알면 그 다음에 두 개, 세 개는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 뭐라고 부르죠? 그거를 무슨 교육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한 개 알면 그다음 연결해서 자기 스스로가 터득하는 그런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영속적인 이해라고 부릅니다. 한 개를 가르쳐 주면 두 개, 세 개는 스스로가 터득해서 만들어가는 영수증. 단답형으로 콜라겐 하면 콜라겐만 지금 빚은 콜라겐, 엘라스틴 뭐 그러면 콜라겐, 교원섬유, 엘라스틴, 탄력섬유. 그래서 그림 그려서 알고 아는 것이 아니고 콜라겐이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분자량은 얼마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며 신체에서 콜라겐은 어떤 뭐 성분으로서 뭐 어떤 역할을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래서 그 역할이 무너졌을 때 어떠한 그 현상을 가져오는지 내가 아까 기능성 화장품이 그 역할이 무너졌을 때 보조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차근히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히 하면 자 여기서 기능성 화장품이 나왔어요. 이 법으로 규정된 거죠. 두 가지가 있죠. 범위가 자, 피부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 다음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제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그냥 도움을 주는 화장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일 먼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스스로가 구분하고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지. 조금 전에 기능성 화장품하고 일반 화장품 분별 못하고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분별 못하고 화장품 유형 분별 못하고 맞춤형 화장품인지 뭐 그냥 화장품인지 물론 화장품 자체를 다 다루는 게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입니다.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범주가 그리 넓다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결국은 이것도 미백이 있고 그죠? 미백은 어디에다 가는 거예요? 피부에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외선을 흡수하고 차단시킨다. 이거는 어디에요? 뭐, 물론 미백하고 연관이 많이 되죠. 근데 이제, 그, 미백은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미 색소가 침착된 상태를 이제 옅게 한다든지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하는 것이 있죠. 이제 그런 거고, 자외선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또 자외선을 내가 받아서 곱게 된 선탠 기능하는 것도 있죠. 자외선에서 내 몸을 태우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는 자외선을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자외선을 받지 않고 아예 차단시키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있고요. 그럼 이것도 피부죠. 그 다음에 모발 색상, 염색, 모발 염색 관련되어 있는 거, 두발 염색용 있고, 두발용이 있듯이 화장품 유형에, 이건 모발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자, 주름은 어디에 있어요? 이거는 피부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 채모는요, 모발에 관련된 거죠. 털모자잖아요. 탈모도 모발에 관련된 거죠. 자, 여드름은 모발도 있고, 피부에도 있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다루는 제품은 여드름은 피부 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인체 세정 제품이 한정해서 한다는 거고.
탈모도 읽어보면은 세세한 내용을 증상을 완화하는 도움을 주지 우리가 케어에 대한 거지 이게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코팅이 해가지고 저기 두껍게 만드는 거, 굵게 보이는 이런 건 탈모라는 건 헤어로스에서 모발이 점점 가늘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뭘 홀라당 빠지는 것을 탈모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알로페시아하고 헤어로스, 탈모는 헤어로스에서 알로페시아하고 세딩화 두 가지는 나뉘어요. 생리적 탈모, 세딩이죠. 그 다음에 병적 탈모, 알로페시아죠. 이렇게 나누는 거죠. 피부 장벽 하면 역시 이것도 피부죠. 튼살도 피부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기능성 범위에서 나누는 것은 피부와 모발이라는 걸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피부 전문가, 모발 전문가. 물론 미용사들은 피부, 모발을 다 하죠. 두피를 다루기 때문에 두피는 그냥 의사들이 사용하는 언어죠. 머리털이 달려있지 않는 껍질이에요. 껍질이고 우리는 이제 미용사들은 두개피라고 합니다. 두개피는 스캘프라고 얘기하죠. 두피는 헤드 스킨이에요. 그냥 헤드 스킨, 가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용어로 분명하게 분류시키면 금방 답이 나오는데 미용인들이 좀 공부를 안 하시는 전문가들이 고집을 많이 부리죠. 스캐프 하면은 영어는 스캐프라면서 그건 한문으로 하면 두개피예요. 그러면 두개 피부와 왜냐하면 피부하고 두개 피부는 조금 구분해야 되죠. 피부는 전신을 싸고 있는 껍질을 말하고 두개 피부는 두상에 있는 피부를 말하는 거죠. 두상에 있는 피부를 말합니다. 그럼 특징은 뭐예요? 피부는 잔 솜털이 많죠. 그래서 모낭이 어때요? 작아요. 두개 피에 있는 피부는 모낭이 굉장히 많죠. 10만 개 정도 되는데 집중해서 있잖아요. 그게 모낭이 있으면서 모발 자체가 거의 경모죠. 근데 여기 피부는 거의 연모로 돼 있어요. 물론 단모로 속눈썹 있고 눈썹 있고 뭐 업모 있고 뭐 겨드랑이 털 이런 거 있지만 거의 전체로 볼 때는 연모 형태가 많죠. 그러면 모낭에 있는 피부는 모낭이 경모 털이 센 털이 나오기 때문에 피부보다 흡수율이 2.5배나 강해요. 2.5배나 커요, 모낭이. 그러면 나중에 샴푸라든지 제품의 흡수율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혈관이 우리가 표피층과 긴피층에서 경계선이 뭐 진피층에서의 경계선은 유두층이 있고 그죠? 유두층이 있고 진피층 표피와 진피가 있으면 진피층의 경계는 유두진피가 있고 그다음 표피층 기저층이 있죠. 기저막대. 이 사이가 경계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이 이 기저층이 우둘투둘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혈관이 여기 기저층 밑에 유두진피층까지밖에 안 가요. 혈관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영양과 산소가 어떻게 확산작용을 해서 저기 표피층에다가 전달하는 거죠. 이런 구조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머릿속에 이미 구조식이 딱 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예, 여기 모발이 굉장히 많은 그게 피부에는 오히려 모낭이 굉장히 큰 모낭이 있어서 그 모낭 자체가 우리 화장품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어디로 흡수해요? 피부층 겉층을 뚫고 들어가지는 못해요. 어떻게 들어가요? 한선이라든지 피지선이라든지 그게 모낭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흡수율이. 피부는 흡수보다도 배출을 더 잘한다고 했어요. 피부의 기능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봤자 기저층밖에 못 들어가요. 진피층은 깊이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 깊이 들어가게 하려면 나노로 쪼개야 돼요. 화장품들 다. 그럼 나노 자체는 오히려 우리한테 물론 침투력은 좋겠지만 어떻게 환경 문제, 그게 모든 물질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이 세상에 그 존재 남아 있어요. 그럼 우리 몸 혈류를 타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도 어떤 칵테일 효과 이제 발암 물질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신경계란 내분기 혼란을 주고 대사작용 장애를 주고 이렇게 되니까 그 하나하나의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 있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제관리사라는 것이 참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직업군이지 않나 이런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물질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노부티도 중요하죠. 이노부티. 예를 들면 콜라겐 같은 거요. 콜라겐이 왜 이노부티가 좋아요? 콜라겐이 어디 많아요? 닭뼈슬, 돼지 껍질, 생선 비늘층 이런 데서 콜라겐이 많죠. 그래서 이제 보통 화장품에서 생선 피시 비늘 스케일에서 추출해가지고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먹는 거로도 한다든지 뭐 바르는 거로도 하잖아요. 이노뷰티도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 거의 다가 뭐예요? 또 화장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죠. 첨가물로서.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한번 공부하다 보면 또 재미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한 발 한 발 내가 내 생활 주변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각성하고 그걸 또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재밌는 직업 아니에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미용만 뭐 그냥 화학 조금 모발에 관련돼 있는 뭐 고단 그런 게 고분자화학이라든지 계면화학, 샴푸하려면 계면화학 해야 되고 모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구조식이 우리가 18개의 아미노산이 모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이루잖아요. 그럼 고분자화학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염색제라든지 뭐 펌제 같은 거 하면은 유기화학 해야 되고 또 샴푸제 하면은 콜로이드 화학이라든지 그다음 계면화학 해야 되고 화학하고 연결되어 있었는데 그 다 제품이잖아요. 그 제품 사용하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 마침내 가장 조제관리사 공부를 하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돼서 나날이 행복해요. 정말 내가 모르고 60평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뷰티 강국이잖아요. 세계 4위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뷰티 강국의 어떤 선구자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좋은 직업 가졌으니까 용기 내셔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 내가 지금 하는 공부는 한 1년만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1년만 하시면. 그리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가 손상이 돼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 그럼 결국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주름이 생기죠. 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탄력을 잃는 거예요. 탄력이 없다는 거죠. 탄력이 없어지면 노화로 가요. 그럼 노화는 우리가 생체에 있어서 뭔가의 조절을 받죠. 언제 네가 태어나서 언제 죽어라. 몇 번 이렇게 순환하다가 노화된다. 이제 뭐 에이징이라고 하죠. 그 신체 시계가 있다는 거죠. 모발에서는 신체 시계, 모발에서는 우리가 모주기라고 하는데요. 모발에 예를 들면 모주기 헤어 사이클에는 신체 시계가 모유두에 있어요. 인터널 어클락이래 모유두가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0회에서 15회 정도, 한 4년에서 5년 정도를 10번에서 15번 지나면 스스로 이게 탈모가 돼요. 그게 모낭이 아주 연모화돼서 가늘어져 가지고 이제 밸리어스 헤어가 되는 거죠. 그러듯이 신체 시간이 있다는 거죠. 노화라는. 그럼 신체 시간을 누구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태어나는 건 알지만 죽는 건 누구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들이 나를 위협하는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나를 보호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환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먹는 것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이고 어떤 식품들을 골라야 될 것이고 바르는 것도 물론 바르는 게 흡수율이 오히려 더 위에 수가 있거든요. 먹는 것보다 피부에 침착되는 것이 더 많아요. 배출되기가 힘들어요. 이 혈관을 타고 돌고 지방에 쌓이고 뭐 간에 신장에 막 쌓이게 되면 그래서 먹는 것도 적게 먹어야 되고 소식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즐거운 마음 가져야 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있는 소리가 아니고 지켜야 될 일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것들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다 했고요. 범주가 식약청에서 나온 범주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주름 완화 및 개선에 들어갈게요. 아까 주름을 완화시키고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랬죠.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피부나 점막들 조직의 수분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주로 많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UVB에 의한 UVB라는 것은 결국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 염증이 억제해 주는 것도 뭔가가 지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서 이 내용이 작업할 때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옮기라고 해놨는데 안 옮겼어요. 네. 이 자체부터 지금 먼저 해야 돼요. 주름이 뭔가부터 설명하고 그래서 누가 관여한단 말이에요? 콜라겐이라든지 하이알루론산이 관여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야 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된 거네요. 주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름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자, 링클리 이렇게. 주름은 생리적으로 콜라겐이나 하이알루론산이 줄어들게 되면 주름이 발생한다 했죠. 그러면 콜라겐이 뭔지 봐야 돼요. 콜라겐은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죠. 자, 분자량이 30만이에요. 분자량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자, 콜라겐 형태는 알파 헬릭스 구조예요. 자, 알파 헬릭스 구조하면 폴리펩타이드 체인 3개가 이렇게 나선형, 오른쪽 나선형으로 막 꼬여 있어요. 오른쪽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어서 맨 끝에 이렇게 3개가 나와요. 이게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하나가 10만, 분자량이 10만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3개면 30만이죠.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텔로펩타이드라고 불러요. 꼬리, 그죠? 텔로펩타이드가 또 다른 콜라겐하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 텔로펩타이드는 불용성이에요. 녹지 않아요. 불용성이고, 예. 그 다음에 면역 반응을 나타냅니다.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면 튜브에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죠. 들어갈 수 없다 했죠. 그럼 어떻게 잘게 쪼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잘게 쪼개려면 누가 없어야 돼요? 텔로펩타이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콜라겐으로 만드냐면 아텔로 콜라겐으로 만들어야 돼요. 얘를 펩신으로 소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텔로펩타이드를. 그럼 더 이상 자기 다른 거와 결합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그 피부 구조에서 보면 여러분이 저번에 피부 생리에서 보면 이렇게 그려놓고 막 줄 짝짝짝 해놓고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막 요렇게 이런 구조를 해놔놓고 이런 구조가 있어요. 이렇게 구조를 해놓고 얘는 엘라스틴이라고 하고 얘는 쭉 짝대기 선상으로 된 얘는 콜라겐이라고. 이제 이해하시겠죠? 왜 이 구조가 30만 분자량이 30만이나 되고 그래서 연결 이게 끊어지면 아까 튼살이 되고 그죠? 주름이 함몰돼서 주름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엘라스틴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황색 섬유라고도 하면서 또 뭐라고 불러요? 탄력 섬유라고도 하죠. 그럼 스프링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콜라겐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면 엘라스틴이 느슨해지면 콜라겐이 어떻게 돼요? 탄력이 없어지는 거죠. 엘라스틴 수가 줄어들면 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탄력이 없어지면 결국 뭐예요? 피부는 주름이 생기고 피부 색은 좋지 않겠죠? 색소 침투하는 것처럼. 탱실해야지 피부 결도 좋아지고. 그게 콜라겐은 결국은 수분과 또 뭘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장력이거든요. 당김 현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부 결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피부 결이에요. 이게 이 콜라겐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르면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매끌매끌해요. 피부 결이 왜냐하면 탄성이 있으니까 피부 결을 좋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이렇게 파고 들어다 보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원리를 안 파고들고 처음 다 배우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흩어져서
여기 힘들죠. 그래서 화장품으로 나오는 건 저분자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일반 콜라겐 있고 기능 콜라겐 있는데 기능이 붙어 있는 콜라겐을 사야 돼요. 일반 콜라겐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C가층에서 인정해 준 기능. 그럼 저분장이 보통 300에서 500 달톤 정도 되는 그 콜라겐을 사서 여러분 복용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첨가하더라도 이렇게 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겠죠. 침투하지 않으니까요. 끝에서 면도니까 그냥 혈만 매끄럽게 하고 막만 형성되고 없어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해가면서 화장품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콜라겐을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바이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항산화제잖아요. 그죠? 비타민 C가 OH기 수용성이잖아요. 그래서 콜라겐하고 같이 포함되는 진해제 효과가 커요. 그 다음에 히아루론산은 어디에 들었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별표는 여기 히아루론산이에요. 무크다당류라고 해야지. 이제 하이알루론산이에요. 하이알루론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정도 강의가 끝날 때 되면 명명법 같은 거 읽는 것을 한번 쭉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시각청에서도 이 명명법을 이렇게 해라고 지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공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하나도 안 고쳐놨어요. 그래서 참 답답하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인들이 설순수분해야 되는데 조금 명령어만 내리면 다 고쳐질 거를 뭐 예를 든다면 에틸 이렇게 나오면 에틸 이렇게 나오고 그죠? 펩타이드 나오고 펩티드라고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 뭐 다이를 D라고 표현한다든지 트라이를 드리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혀 사소한 것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죠. 고쳐주면 좋은데 오히려 안 고쳐서 하는 사람들이 더 적기 때문에 안 고친 사람들이 안 고치고 막 부르는 사람이 더 많아서 오히려 굉장히 혼란스럽죠.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말 이제 그런 하나의 친절성도 베풀지 남을 위해 베풀지 못하는 것,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해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삶보다 남을 위해서 하다 보면 저절로 자기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알아야 돼. 하이알루로닉 애시드. 그죠? 익 애시드라면 산이죠. 그래서 산성이란 뜻이죠. 이게 이제 지방산도 산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이알루론산은 지 몸무게보다 한 1000배 수분을, 1000배 정도의 수분, 1g에 6리터의 수분을 붙잡고 있어요. 수분을 꼭 붙잡고 있어요. 그럼 제가 복용하는 게 지금 저도 60, 나이가 좀 더 됐어요. 근데 피부가 탱실탱실하죠. 근데 저도 1년 걸려서 이렇게 탱실탱실하게, 그게 피부가 탄력이 있으니까 주름이 없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화장품이 아주 적게 들어요. 너무 적게 들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침에 꼭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콜라겐하고 비타민 C하고 히아루론산, 그 다음에 바이타민 D, 예, 바이타민 D하고 바이타민 C하고, 그 다음에 콜라겐, 그 다음에 하이아루론산, 이렇게 같이 복용을 해요. 그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화장품을 적게 바르고도 내가 평소에 이너뷰티 먹고 바르고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보톡스 안 맞아도 되고요. 필러 안 넣어도 되고요. 주름 안 땡겨도 되고요. 그렇게 한번 손상된 것을 다시 재생할 때는 1년 걸린다고 했죠.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도 관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20대인 사람, 30대인 사람, 40대인 사람, 50대인 사람을 화장품 이제 사용 어떤 수분의 측정해서 유수분 측정해서 비교해 보면 20대는 어떨 것 같아요? 유수분이 밸런스가 잘 맞겠죠? 잘 맞아요. 그렇다 해서 소홀히 하면 30대에 그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때도 항상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물 많이 마시고요. 수분 보충, 뭐 바르고 이런 거는 충분해요. 물 많이 마시고. 클렌징, 자외선 차단제를 항상 바르잖아요. 클렌징 잘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항상 운동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20대. 근데 30대에 가면 뭐가 없어지겠어요? 점차. 유분이 많고 수분이 적어져요.
그죠? 유분은 그런 대로 있는데 수분이 점차 적어져요. 40대로 가면은 유분이 점차 적어져요. 그죠? 그다음 50대는 그게 다 적어져요. 노화로 가요. 그래서 건강 관리, 이렇게 이너 아까 먹고 바르고 다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 연대별로의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유분을 더 주려면 어떻게 하고, 수분을 보충하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유분이 간열된 거는 누구고, 수분에 간열된 건 누구고, 이런 공부들을 좀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능성 화장품에서 유액이라든지, 뭐, 그, 로션, 크림제, 유액이라든지 로션, 크림제 이런 거, 뭐 이거 유액은 우리가 화장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즉 마스크제에 한해서 주름 완화시키고 개선할 때는 어떻게 성분을 넣어야 되는지를 이제 지정해요. 자, 히아루론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구조식이에요. 자, OH기, 수산화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조가 돼요. 그래서 자꾸 끌어당겨요. 이거 끌어당기면 물이 되죠. 자꾸 끌어당길 수 있어요. 다 H는 OH를 또 끌어당길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끌어당기는 것들이 막 많아요. 그럼 거의 다 물을 아까 자기 몸무게 1000배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이 어디로 가면 진피층에 있는 히아루론산이 어디로 가냐면요, 표피층에다가 저 시우체가 있어요. 전달해줘요. 수분이 잘 전달되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진피층에서 표피층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수분을요. 보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히아루론산이죠. 그럼 히아루론산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돼? 피부는 건조해지고, 그죠? 그 다음에 건조해진다는 건 결국 뭐예요? 마른 피부 세포가 건조하다는 것은 세포 재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수분이 있어야 모든 나무나 과일이나 싱싱한 건 다 수분이 꽉 찼죠? 근데 이제 마르면 어떻게 쭈글쭈글해지잖아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자, 피부에 탄력을 그런 제품에 이 히아루론산을 섞어서 쓴다는 거죠. 콜라겐을 섞어서 거기다가 같이 성분 함량이 첨부해서 그 화장품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탄력을 주어 피부의 주름을 완화. 그럼 탄력이 없어지면 결국 주름이 생기는 거죠. 주름을 완화 또는 개선하는 기능의 화장품은 이런 기능을 가진 화장품은 피부 상태를 건강히 유지시켜서 피부 문제 및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서 안티에이징의 효능이 있다. 자, 에이징은 뭐예요? 노화죠. 근데 안티가 붙으면요. 항노화죠. 그래서 안티케이징이라는 제품은 화장품 널리 사용하잖아요. 안티케이징, 노화 방지용 화장품 있죠. 안티케이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로도 같이 사용되는 겁니다. 안티에이징 효능이 있는 제품이 핵심 제품. 그럼 기초 화장품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주름 완화 같은 기초 화장품이죠. 그러니까 피부 보호한다든지 피부 조절한다든지 다 기초 화장품이잖아요. 색조 화장품보다도 기초 화장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아루론산은 이렇게 첨가 해놓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오늘 주름 개선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공부해서 제 설명하는 거에 요점만 가지고. 자, 기능성 화장품에서 지정해 놓은 것이, 식약청 지정해 놓은 것이 레티놀, 바이타민 A, 자, 동물성 있고 식물성 있죠. 식물성은 우리가 피부 색소라는 카로틴 색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근이나 호박이나 뭐 이런 데 막 그 고추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 레티놀. 우리는 거의 동물성 화장품에서 사용되는 게 뭐 아까 생선의 비늘이라든지 아니면 장 점막에서 추출해서 근데 너무 고가예요. 그 추출하려면 고가고 양도 적어서 아까 어떻게 해요? 펩틴으로 그 콜라겐 아까 그거 하듯이 그죠? 레티놀도 저게 합성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죠. 아데노신은 우리 그 염기 서열에서 아데닌, 뭐 우라실, 티민 뭐 이런 있잖아요. 그 생체에 있는 염기 서열인 아데노신이에요. 아데닌에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함량을 잘 봐야 돼요.
IUG g에 1g에 그지? 2,500 IU 사용한다는. 아데노신은 0.04% 이상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레티닐, 그래서 레티놀도 흡수가 잘하는 지용성이죠.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레티닐 팔미테이트, 이거는 뭐예요? 팔미테이트 하면 지방산이잖아요. 탄소 16개잖아요. 그래서 이 결합 같이 물질로 레티놀 하면